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가을 참 많이 깊어졌습니다. 나뭇잎 물들고 바람에 낙엽 떨어진 거 보면 다들 시인의 마음이 된다. 뭐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가을에 늘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리 분주해도 그 일상의 속도가 있는데 거기 잠시 내려서 한감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마 가슴속에서 이렇게 울려오는 소리를 거기에 또 한 권의 책도 함께 한다면 정말 마음의 한가, 넓은 빈터 이런 게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은 계절하고 딱 어울리는 사랑소설 한 편 준비했습니다. 공주영 씨 장편소설 사랑 후에 오는 것들 감상하죠. 먼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간 안내해드립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시를 통해 엿본 꽃과 같은 시인의 마음을 담은 책 꽃책에 길을 묻다가 생각의 나무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영평사 구철초, 남해도 치자꽃, 거제 동백, 백두산 야생화 등 해마다 철마다 산과들을 아름답게 치장해온 우리 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소설가 조용호 씨가 글을 쓰고 사진도 함께 담아 펴냈습니다. 내 아이에게 평생 지속할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방법을 담은 책,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가 알마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아이들 스스로 책 읽기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방법들과 책 읽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 등이 자세하게 실려 있는데요. 느티나무 어린이 도서관 관장 박영숙 씨가 썼습니다. 사람들이 회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 몰입의 경영이 황금가지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몰입의 개념을 기업 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조직이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과 직장에서의 삶을 고양시키는 방법 등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의 저명 심리학 교수 칙센트 미아이가 쓰고 경제경영 전문 번역가 심현식 씨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독서실 공주영 씨의 장편소설 사랑 후에 오는 것들입니다. 오늘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 문학평론가 오창은 선생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주영 씨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냈을 때는 이 시간에 직접 출연을 해서 저간에 또 얘기를 두루두루 해준 기억이 있는데 오늘 좀 평론가로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이거는 그냥 글쎄요, 작가가 한 편의 작품을 마음먹고 썼다기보다 어떤 저는 맥락이 있던 것 같더군요. 냉정과 열정 사이가 그 소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 소담 출판사에서 그 냉정과 열정 사이로 그 베스트셀러를 만들면서 스지 히토나리한테 그 부탁을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냉정과 열정 사이가 그 전 부인이죠. 에쿠니 가오리와 스지 히토나리가 번갈아 가면서 쓴 소설입니다. 네. 남자의 입장 속에서 소설을 한 편을 구성을 하고 여성의 입장 속에서 소설을 한 편 구성하는 형식인데요. 이거를 그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성하자라고 얘기를 제안을 하면서 스지 히토나리가 남성의 입장 속에서 그 소설을 구성하고요. 공지영 씨가 여성의 입장 속에서 소설을 구성하는 그렇게 이제 기획된 거죠. 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이거를 그 연재를 했었습니다. 예. 작년에 연재했는데 연재했던 내용이 먼 하늘 가까운 바다였습니다. 네. 한일 간의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소설이었고요. 이 소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설이 연재 들어가기 3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에 대해 관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스지 히토나리가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로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1000여 통 이상의 이메일을 서로 번역하면서 오고 가면서 연재를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2005년 그러니까 2005년이 한일 우호의 해였습니다. 네. 뭐 이게 의도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상징성을 가지면서 한일 작가 간의 공동 작업의 형태로서 두 권의 단행본이 나온
거죠. 예. 이게 올해 일본에서도 번역돼서 두 권으로 발행됐습니다. 두 권이 다 나오고요. 예. 예, 참 유례 없는 기획이군요. 근데 그 남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각자 썼다는 건 결국은 줄거리는 같은 얘기라는 게 되나요? 예, 줄거리는 같은 이야기인데 줄거리가 같다기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같은데 예. 아마 이제 세부적인 사실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많은 독자들이 평가를 하기에 먼저 공지영의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 읽고 그 다음에 스지 히토나리의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 읽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속에서 과감한 생략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근데 스지 히토나리의 사랑 후에 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다소 설명적인 내용들, 네. 그러니까 이야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형태여서 스지 히토나리의 소설을 먼저 읽으면은 공지영 씨가 전개하는 소설이 이미 나온 이야기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네. 근데 공지영 씨의 소설을 읽으면은 오히려 호기심이 자극되는. 그래서 이 맥락이 뭘까라고 독자들이 좀 의문을 품게 하는 예. 그런 형태라서 독자들도 그렇고 같이 읽어본 많은 사람들이 공지영 소설을 먼저 읽고 스지 히토나리 소설을 읽으면 아마 서로 이야기가 결합돼서 그 완성도 있는 내러티브를 형성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이 생기네요. 오늘 라디오 독서실 공지영 장편 소설입니다. 사랑 후에 오는 것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홍아. 오늘 네가 공항으로 마중 나가야 할 것 같구나. 우리 출판사에서는 일본 소설 요즘 반응 좋은 거 알지? 그 작가가 초청받아서 오는 날이다. 글쎄, 오늘 통역을 맡은 훈아 선생이 쓰러졌댄다.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새모이처럼 조금 먹더니 그게 원인인가 보더라. 다도로 통역을 하라고요? 아빠, 나 일본말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지 아시잖아요. 난데없이 이노카시라 공원의 벚꽃이 일제히 떨어지던 기억이 났다. 눈보라처럼, 부드러운 눈보라처럼. 그 부드러움으로 길을 잃게 만들었던 베이비 파우더 빛깔의 부드러운 흰빛들. 난 아찔해서 눈을 감았다. 그 작가 이름이 뭐예요? 사사의 히카리요. 어머, 소설 안 읽으셨어요? 전요 처음에 이름이 예뻐서 여자일 줄 알았어요. 실장님이 통역을 하실 정도로 일본어 잘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연수 가셨던 거예요? 네. 사사의 선생님이 저기 오시는데요? 난 내 눈앞에 운명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걸어오고 있었다. 벚꽃이 날리던 그 봄날에 성큼성큼 걸어와 소년 인형을 주워주던 그 모습 그대로. 그 호숫가 나무 다리 위에서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왜 그렇게 가슴이 철렁했는지. 그의 눈에는 오래된 빙하가 잘려나간 것 같은 차가움이 어려 있었다. 그때 난 그가 내 인생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았다. 실장님, 인사하세요. 아오키 씨. 실장님, 사사의 선생님이에요. 실례했습니다, 사사의 선생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나의 연인이었을까? 7년이라는 세월이, 그토록 안간힘을 쓰며 버텼던 그 세월이 지나가기나 한 것인지 난 믿을 수가 없었다. 그와 사랑에 빠졌을 때 난 그에게 물었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가 준고 아오키에서 사사의 히카리로 변해 있듯이 나도 변해 있었다. 말괄량이 베니에서 이젠 최홍 기획실장으로, 22에서 29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느냐는 질문을 하던 여자에서 그런 말 같은 건 꺼내지 않는 여자로. 그와의 인터뷰가 끝난 후 난 황급히 내 차에 올라탔다. 잠깐만. 왜 그러시죠, 사사의 선생님? 잠깐 차에 좀 타도 되겠습니까? 아직도 달리니? 그렇구나. 널 생각하면 늘 호숫가를 달리던 모습이 생각나. 창밖은 겨울 영하 10도. 우린 함께 차 안에 나란히 앉아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이없는 재회였다. 7년보다 긴 하루가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은 일본보다 추운 것 같아.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 언젠가 널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 말해. 왜 그렇게 울고 있는 날 내버려뒀니? 7년 전 내가 일본을 널 떠날 때 왜 붙잡지 않았니? 잡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리고 왜 이제야 여기 온 거니? 무슨 말이든 해. 그런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너한테 할 말이 있는지도 다 잊어버렸어. 베니. 순간 먼 서울의 불빛들이 비 한 개에 덮이는 것처럼 흐릿해졌다. 이노카시라 공원의 새벽 안개처럼. 어느 날 우린 같은 한자를 다른 이름으로 읽는 법을 이야기했었다. 내가 좋아하는 작약은 일본어로 샤쿠야쿠, 작가는 사카, 유명한은 유메나, 고속도로는 고속구도로. 이건 거의 사투리에 가까운 같은 말 같지 않아? 이게 다른 나라의 언어라는 게 믿어져? 그렇다면 홍은 베니. 붉을 홍이니까 일본말로 베니. 준고. 넌 한국말로 읽으면 윤호야. 윤호, 사랑해, 사랑해. 널 너무나 사랑한다고. 베니, 만약 네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 난 그 오해를 풀고 싶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하지만 지금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분명 내겐 닿지 않겠지. 이 우연한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것만은 알아.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만은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추운 겨울밤에 더구나 습기 찬 호숫가에 달리긴 사실 무리라는 것을 난 알고 있었다. 도쿄에서 난 일본어 단어를 외우다가 자주 호숫가로 나가곤 했다. 그를 다시 마주치는 우연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처음 그를 보았을 때 그 빙하의 단면이 잘려나간 듯한 외로움을 알아보았다고 한 번만 더 그를 보면 말하고 싶었던 거였다. 어머! 마침 크로켓을 샀는데 아직 뜨거워요. 하나 드시겠어요? 지난번엔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셨잖아요. 그러나 꽃이 다 지도록 난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멀리서 오는 모습이 보였다. 난 나도 모르게 불쑥 인형을 내밀었고 그는 웃었다. 말 같은 건 필요 없었다. 그 후 난 준고의 집에 자주 찾아가는 애인 사이가 되었다. 준고, 항상 집안이 엉망이야.
너희 엄마 여기 안 와보니? 엄마, 없어. 아픈 얘기 꺼낸 거라면 미안해. 베니가 청소를 해주는데 어쩌지? 나 아르바이트 가야 할 시간이야. 요새 아르바이트를 5개나 해. 학비하고 생활비를 벌려면 어쩔 수 없어. 아니, 너희 아버지는 뭐 하셔? 너 혹시 고아 아니니? 아버지는 첼리스트야. 가난한. 그래도 그렇지. 학비도 안 대주신다면 혹시 가짜 부모님 아니야? 엄마는 돌아가신 거야? 우리 엄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야. 아주 화려한 분이지. 엄마랑 아버진 헤어지셨어. 나 아침마다 네 옆에서 눈 뜨고 싶다. 베니, 나도 그래. 여보세요? 홍인이?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난 22살이었다. 대학 3학년을 휴학하고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간 참이었다. 뭐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인사하러 갈게. 아님, 엄마가 일본으로 와. 뭐 하는 사람이니? 어떤 집안이야? 부자니? 학생이야. 부모는 이혼했고 집은 가난해. 설마 일본 사람은 아니겠지? 일본 사람이야. 뭐? 너 미쳤니? 엄마. 이런 사랑이 나한테 오다니 믿을 수가 없어.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돌아와. 아무 말 말고 당장 돌아와. 학비건 생활비건 한 푼도 안 보낼 테니. 엄마, 내가 결혼한다는데 왜 엄마가 난리야. 엄마 보고 그 일본 사람한테 시집가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너 말 들어? 일본에 계신 삼촌한테 부탁해서 널 당장 귀국시킬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난 그와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모든 걸 알고 싶었고 참견하고 싶었고 그래서 내가 그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사랑을 하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베니, 무슨 일이야? 증거. 자, 받아. 날 몽땅 너한테 줄게. 결혼 선물이야. 늦어서 미안. 괜찮아. 책 읽고 있었어. 민주는 창가를 통해서 내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연회색 줄무늬 양복 차림이었다. 웬일이야? 너 약혼하니? 친구 결혼식 있었어. 아참, 어제 그 일본 작가 접대 잘했어? 신문에 실린 광고 보니까 자식, 일본 녀석 치곤 잘생겼더라. 난 이 시간이 참 좋다. 이렇게 어둑해지고 멀리 불빛들이 노랗고. 난 이런 시간엔 오늘은 무슨 술을 마실까 생각하는데 그도 아니면 아무래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 번개야, 있잖아. 나 민준이하고 술 마시고 돌아왔거든? 민준이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내 마음을 어쩔 수가 없다. 세상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는 흘러간 강물하고 지나간 시간하고 떠나간 마음이래. 너 그거 아니? 나
어젯밤 그 사람 꿈꿨다. 밤마다 내 영혼은 호숫가를 서성이면서 그 사람 기다리나 봐. 7년 동안 한 번도 그 친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준고. 7년 전 내가 왜 널 떠났는지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넌 왜 갑자기 그렇게 떠나버린 거니?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슬펐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기다렸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걸 걸었어. 중고.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나 잊어.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 더 아팠던 사람들, 사랑이 처음이었던 사람들이 불행해지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니까 너 잊어. 하나도 남김없이 잊어. 베니. 중고. 하지만 나 잊지 못할 줄 몰랐어. 아니, 잊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잊지 못할 줄은 몰랐어. 결국 너는 영원히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야. 어쩌자고 돌아왔니, 나쁜 자식아! 이 나쁜 자식! 최 선생님, 성공이에요! 독자들이 사사이 씨 사인 받으려고 강화문 서점 계단에서 종로쪽 거리까지 길들을 섰대요! 중고. 해냈구나. 최 선생님, 오늘 저녁 사사이 씨와 회식 있는 거 아시죠? 축하해, 중고. 세상 어떤 사람보다 너의 성공을 축하해. 이제 그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애인을 혼자 내버려두고 그걸 불평하는 여자에게 나도 피곤하다며 소리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누가 그의 그녀가 될까? 그러고 보니 오늘은 그의 생일이었다. 그와 헤어지기 전 난 그의 생일날 오징어 볶음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이고, 오징어 볶음 요리가 추가로 나왔구나. 이 주문을 우리 최웅 실장이 했나? 우리 좀 일찍 와서 식사가 얼추 끝나가는데. 그래도 드세요. 네. 아주 맛있군요. 이 음식은 제가 좋아하는 요리인데 실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한국 여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녀의 고독을 이해하지 못한 탓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와 나의 눈이 마주쳤다. 슬픈 눈빛이었다. 베니, 오해를 풀고 싶다 라고 말하고 싶은 듯했다. 그래서 소설이 그렇게 사실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도착을 알리는 진동이 울렸다. 민준으로부터였다. 내가 그를 두고 유학을 가서 일본 사람과 사랑에 빠졌었다는 걸 다 알고도 그는 내 곁에 남았고 늘 나를 기다려주었다. 사사이 선생님이 한국 여자를 좋아했었다니. 정말 낭만적이에요. 어쩐지 소설 내용이 너무 실감났어요. 마지막에 두 연인이 헤어지는 장면도 어찌나 슬픈지. 그녀의 고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선생님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뜻 아닌가요? 그의 눈빛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했다. 내 입은 마치 그와 헤어지던 그날처럼 가시돋친 말들을 내뱉고 있었다. 너희 일본 사람들은 다 그러니?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사사이 선생. 그렇죠? 당신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진 갑자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 아버진 자신과 사이기 시즈코와의 회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엄마가 그렇게 일본인과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사실 교토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첫사랑, 여전히 독신인 그 여자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저 먼저 일어날게요. 아니 뭐냐? 언제 아직 15분도 채 안 됐잖아. 전부터 있었던 약속이에요. 저기 사사의 선생님, 먼저 일어나서 죄송해요. 앞으로도 내일 출판사 잘 부탁드려요. 미안해. 잠깐 회식에 다녀오느라고. 괜찮아. 넌 늘 늦잖아. 그래도 오는 걸 결국 내게로 말이야. 뭐 마실래? 티 아이스 글라스에? 몽블랑 케이크도 먹을까? 말해봐. 오늘 다 사줄게. 아니, 회식이 있어서 뭘 좀 먹고 왔더니. 왜 그렇게 봐? 얼굴 닳는다. 미국 지사로 발령났어. 시애틀. 같이 가자. 가서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집 하나 얻고 널 닮은 딸 하나, 날 닮은 아들 하나, 그리고 너랑 나랑 반씩 닮은 남녀 쌍둥이 이렇게 넷쯤 만들어 오자. 뭐라고? 정식으로 그대에게 청혼하는 거야. 민준아, 나는... 너 친구들 좋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배 아파했잖아. 나 괜찮은 남자 아니니? 난 너한테 몽블랑 케이크도 가끔은 사줄 수 있고 널 업어줄 만큼 체격도 든든하고 그리고 난 너한테 약속할 수 있어.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널 혼자 놔두지 않을 거라고. 야, 홍 왜 그래? 아니, 네가 뭐라고 대답할지 몇 가지 예측은 했는데 그중에 이렇게 우는 건 없었는데. 홍, 울지 마. 내가 잘못한 거니? 결혼하자고 하면 여자들 다 이렇게 우나? 그만 울어. 나 너무 슬퍼. 나 좀 위로해주라. 지희야, 너 왜 그래? 또 교수가 박사 논문 집어 던졌어? 나 차였다? 그것도 제일 비참하게 차였어. 그 사람 처음부터 날 사랑하지 않았대. 나 죽고 싶어, 정말로. 정말 죽어버릴 거야. 민준아, 미안해. 나 가봐야겠어. 지혜 한다면 하는 애야. 죽을 것 같아, 진짜로.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엄마한테 함께 미국 간다고 말해도 되는 거지? 호숫가의 밤바람은 아주 찼다. 난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준고가 돌아오지 않았던 수많은 저녁 동안 난 혼자 그의 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와서 그와 헤어지던 무렵을 생각하면, 모든 일이 한참 후에 생각하면 그렇듯이 알 수 없는 어떤 힘들이 우리의 이별을 독촉하고 있었음을 느낀다. 홍이가 지금 몇이지? 22이요. 그와 헤어지기 며칠 전 준고의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살던 집의 주인인 선배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결혼을 결정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니?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은 부모님 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셨어. 어제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위독하다고 하셨어. 홍이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네? 할아버지가요? 로가. 언니야? 나 지금 학원 수업 중인데?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면서 왜 연락도 안 해줬어? 지금 어떠시니? 위험한 고비는 일단 넘겼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결심을 해야 했다. 난 준고에게 한국으로 가자고 할 셈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사를 드리자고 하고 싶었다. 그날 역시 늦게 돌아온 준고는 피곤하다며 잠자리에 들었다. 할 얘기가 있어. 벤이 내일 얘기하자. 피곤해 죽겠어. 대체 너한테 난 누구니? 대체 너한테 난 무슨 의미인 거냐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은 시간이 나니까 벤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나 함께 외식을 하기로 한 그날 준곤 저녁 시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다. 어디선가 준고가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환영이 어른거렸다. 하느님, 준고를 살려주세요. 원하는 건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가 죽으면 나 살 수 없어요. 가끔은 미웠고 가끔은 야속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내 생의 첫사람이에요. 아니, 아직 안 잤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나하고 한 약속 잊었어? 우리 잡지 간판 작가가 죽었어. 그래도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잖아. 너무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어. 피곤하다. 자야겠어. 그가 나를 바라만 보았더라면, 그가 내 손을 잡아만 주었더라면 모든 일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날 사로잡았다. 끝내자, 준고. 뭐? 이 서투른 동거와 외국 생활의 외로움에 난 지쳐가고 있었다. 피곤함과 짜증이 섞인 그의 눈빛이 침묵 속에서 비수처럼 날 찌르고 있었다. 너희 일본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릴 점령하고 우릴 괴롭히고 잘못은 너희가 했는데 우린 50년이 넘도록 널 쫓아다니면서 사과해라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웃겨. 너처럼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너희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 끝까지 내 말은 안 들어주는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준고. 전화해줘서 고마워. 내일 가지. 배웅은 못할 것 같아. 전화로라도 인사하려고. 내일, 아니, 지금이라도 만날 수 없을까? 아니. 난 꼭 해두고 싶은 말이 있어. 하나하나 제대로 오해를 풀어가고 싶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특히 시간을 가지고. 부탁이다. 내일 회사 가기 전에 조금만이라도 시간을 낼 수 없겠니?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내일이면 돌아간다.
나로선 그를 미워한 채로 보내는 편이 나았다. 내일 나 회사 쉬어. 오후에는 사귀는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어. 그래. 그 사람 청혼 받아들이기로 했어. 축하한다. 고마워. 조심해서 가. 그래, 그럴게. 행복해라. 꼭 행복해야 한다. 준고, 널 다시 만나서 좋았어. 실은 공항에서 널 마주쳤을 때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너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왜냐하면 난 널 사랑했었고 그래서 알 수 있었어. 네 눈빛만 봐도 그냥 아니까. 홍, 울고 있구나.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울고 있는 내 모습으로 민주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이제 가면 언제 와? 5년쯤? 그럼 우리 34살 아니면 5? 아, 너 그때 배 나오지 마. 나도 늘 뛰고 있을게.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았니? 미안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15년 동안이나 널 바라보면서 기다린 사람한테, 결혼을 약속하자는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한 여자가 세상에 너 말고 또 있을까? 민준아, 너랑 먼저 연애라는 걸 했었다 해도, 아니 너랑 결혼하고 있었다 해도, 애가 넷이나 있었다 해도 그 사람이 왔으면 난 처음부터 그렇게 가슴이 철렁했을 거야. 채용, 난 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사람 가고 너도 가겠지. 난 혼자 남게 될 거고. 하지만 혼자 남는 게 무서워서 널 사랑하는 것처럼 속이는 건 싫었어. 이게 내가 너한테 네 사랑에 보답하는 최대한의 사랑이라는 거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결국 내 가슴을 철렁이게 할 단 한 사람, 내 심장의 관역을 정확히 맞추며 내 인생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사람,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만년을 함께했던 것 같은 신비한 느낌을 주었던 그 사람, 내 존재 깊은 곳을 떨게 했던 이 지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먼 하늘 너머에 있다는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준고, 안녕히 가세요. 그때 호숫가를 달리는 내 망막 속으로 그가 나타났다. 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베니, 나 그때부터 계속 달렸어. 그때부터? 너와 헤어지고 나서 내내 네 마음에 다가가려고 계속 달렸어. 거짓말. 그런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거짓말인지 아닌지 몇 바퀴를 더 돌면 믿어줄래? 난 너와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은 달릴 수도 없었어. 달리면 네가 생각날까 봐. 근데 달리지 않아도 생각이 나니까 괴로웠어. 난 너와 헤어진 다음부터 쭉 달렸지. 네가 달리던 이노카시라 공원을 널 대신해서.
그래, 정말로 달렸어.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 그때 말로 분명하게 설명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그때 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게 되었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넌 혼자서 달렸다는 걸. 난 그때 너와 함께 달렸어야 했어. 미안해. 내가 나빴다. 내가 나빴어. 널 외롭게 해서. 아니야. 우리가 나빴어. 멀리 햇살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따뜻하고 노란 빛이었다. 우린 오랜 길을 돌아왔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반추의 길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만났고, 그러니까 난 이제 그를 더 사랑해도 괜찮은 것이다. 지금까지 출연해 김순환, 김승준, 이선, 원호섭, 방우호, 이승주, 전진아, 박희은, 김희진, 음악 박승현, 효과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예, 오창훈 선생님하고의 작품 얘기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드라마는 끝났는데요. 이 소설대로 하자면 둘이가 결합이 되는 겁니까? 아마 채홍이 그 중고와 민준 사이에서 예. 심적 갈등을 겪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확정적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채홍이 아오키 중고에게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작품에 대한 어떤 평론가적 입장에서의 평가라고 그럴까요? 좀 감상성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요. 어떻게 작품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서 예. 한일관계 갈등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예, 사랑의 문제들 속에서 서로의 오해가 그리고 사랑을 이끌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거의 아주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깊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는 스지 이토나리와 공정의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의미가 좀 사소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익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작품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다양한, 그러니까 채용의 어떤 정체성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아오키 중고의 정체성도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거. 예를 들면은 채용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베니. 그러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베니로 불리기도 하고 채용으로 홍이로 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오키 중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사의 히카리라는 소설가로 호명됐다가 아오키 중고로 호명됐다가 또 유노로 호명됐다가 하거든요. 그거는 그 채홍과 중고 사이에 사랑의 오해가 없었던 때와 오해가 쌓였던 때와 그다음에 세월이 흐른 후에 공식적으로 만났던 때 이런 각각의 정체성을 다른 이름으로 호명하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7년의 시간이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22살에 사랑이 싹 터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7년의 시간을 채용 같은 경우는 그 사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를 쓰다듬으면서 계속 살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민준이라고 자기를 지속적으로 사랑해왔던 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중고와의 사랑에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7년 만에 나타난 중고 때문에 그 나타나는 심적 갈등,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도 있는가, 운명적 사랑이라는 것도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계속 그 되새기면서 아파하고 중고와 민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적 갈등이 독자들에게 어떤 흡입력, 몰입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하신 그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그야말로 사랑 소설이라고 해도 됨직한 사랑 자체가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점은 공지영 씨 기존의 다른 작품들과는 좀 구별되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지영 씨 스스로도 어떤 사회 문제라든지 내지는 세대의 문제라든지 여성의 문제라든지 어머니의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했는데 거기서 자유로운 온전한 연애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작심하고 쓴 소설이 이 소설이라고 그러니까요. 아마 그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심적 고뇌들, 그런 젊은 열정들, 네. 뭐 그런 풋풋한 사랑의 감정들이 한 7년의 세월, 시간의 마모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고 다시 그 처음의 마음으로 가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덕분에 작품 이해를 좀 깊이 도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창환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설 속에 있었던 사랑에 비친 내 마음속에서 밝아질수록 외로움이라는 그림자가 그만큼 짙게 드리워진다는 건 세상 천지가 다 아는 일이었지만 나만은 다를 거라고, 우리의 사랑만은 다를 거라고 믿었다 하는 이 작품의 한 귀절을 남기면서 오늘 또 작별을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또 한가한 휴식의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목소리를, 아빠 웃음소리를, 강아지 소리도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는 제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KT가 청각장애 어린이들에게 소리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Life is wonderful. KT. 오늘은 현대캐피탈 오토플랜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2006년 5월 현재 국내 유일, 뭐라고? 국내 유일의 별표. 5개월 5,000km까지 엔진 변속기 무료 보장 서비스, 형광펜 진하게. 정말이지 놀라운 중고차 할부 도들짝. 현대캐피탈 오토플랜. 세 가지 소울이 무엇인고? 이 사막을 빠져나갈 차와 최고의 자동차 보험. 가격은 깎아주세요. 뻔뻔한 것 얘다 전화 1001번을 눌러. 1001 야화 1577에 1001번만 누르면 하이카 서비스를 깎아준다는 이야기. 하이카 다이렉트. 숲 도정환. 낙낙장성 혼자 이루는 숲은 없습니다. 작은 산 하나도 이제 막 눈뜨는 어린 나무와 고목이 함께 모여 만듭니다. 숲이 사람을 푸르게 합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김벌리. 안녕하세요. 한성기입니다. 얼마 전 서재를 정리하다가 옛날 LP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야, 이 노래 오랜만인데. 어디? 예전엔 아내와 함께 커피 한잔하면서 이 노래 참 많이 들었었는데 가만히 있자. 커피 한잔 해야지. 음악의 향기에 그윽한 커피 향기까지. 전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활의 여유를 더해주는 향기로운 시간. 맥심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성희,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이었습니다.